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요, 여러분이 오픽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주시는 것들 중에 좀 속 시원한 대답을 좀 드릴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픽 논란 종결, 오늘은 답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준비하지 못한 질문이 나온 경우에는 스킵해도 등급 취득에는 문제가 없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15개의 문제에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모두 준비한 문제들이라면 답변이 잘 되겠지만 아무리 문제를 다 알고 준비한 오픽 패스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죠. 혹은 앞에서 이미 다 얘기를 해가지고 할 말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문제 자체를 하나 스킵하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를 이제 여러분이 스킵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말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발화량 자체가 즉 정량적 지표가 하나의 그 평가 기준인 오픽의 특성상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등급이 높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자체를 하나, 두 개 정도 스킵하는 거는 큰 등급의 하락 요인으로 그 자체로선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안 하면 그냥 안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채점 자체를 안 합니다. 그냥 다른 데서 듣고 채점을 하는데 전체적인 스킵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발화량은 줄어들 뿐입니다. 그러면 고득점이 나올 확률은 점점 떨어지겠죠. 발화량 지표 한번 볼게요. 자, 요 자료는 오픽의 그 지난 세월 같이 오픽을 하면서 주관사에서 이제 오픽 주관사가 이제 멀티캠퍼스잖아요. 거기서 이제 정확하게 연구에 의해서 전달을 해준 자료인데요. 실제 그 등급을 딴 사람들의 답변을 갖다가 몇백 개씩 녹취해서 그 단어 개수를 세봤습니다. 이건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IL이 950단어, IM1이 1450단어 평균값이에요. IM2가 1850단어, IM3가 1950단어, IH가 2000단어가 넘고요. AL은 3000단어가 넘습니다. 이거 보세요. 쫙 올라가죠. 예. 이 꺾은선 그래프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는 이제 각 등급을 받는 전체 분포를 말해요. IH가 전체 응시생의 약 22%, 100명 중에 한 22명이 IH를 받는다는 얘기고요. 전체 응시생 100명 중에 6명 정도가 A를 받는다는 얘기죠. IM2가 29%. 자, 이 등급 분포가 이제 가장 많은데 지금 이제 발화량이 IL에서 IM2까지 2배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IM2에서 IH 올라갈 때는 한 300단어 늘어가는데 IH에서 AL까지 엄청난 폭발적 증가가 일어나죠. 보이세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그 IH까지도 잘 따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이제 꽉꽉꽉 본인이 준비한 걸 다 답변하고 나오면 IH가 나오는데 AL이 진짜 안 나옵니다. IH를 여러 번 받은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제가 지난 세월 오픽하면서 가장 여러분이 힘들어했을 때가 IH 멈췄을 때거든요. 자, 이 AL이 단순하게 막대 그래프를 길게 그렸지만 좀 더 이렇게 두께감이 있게끔 그려드린 이유는 이게 단순하게 단어의 어떤 양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단어의 퀄리티도 많이 좋아지거든요. 폭과 깊이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IH와 AL의 이 1000단어의 갭을 여러분이 채우시려면 한 문제를 스킵할 땐 좀 약간 문제 하나를 스킵했다는 것 자체가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3000단어를 여러분이 자기 소개 빼면 14문제에서 답변해야 되는데 11, 12번 롤플레이는 답변이 그렇게 길게 나오질 않아요. 그럼 보통 한 답변단 300단어씩 꽉꽉 채워야만 이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결국에는 한 질문을 답변 안 해버리면 그만큼 여러분이 다른 데서 뭐 한 100단어, 50단어씩 더 추가해가지고 길게 답변하거나 어떤 한 답변을 막 500단어, 600단어 좀 기괴할 정도로 길게 답변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IH 딸 때는 모르겠지만 AL 딸 때 여러분이 질문을 만약에 스킵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전체 발화량 3000단어 이상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져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다 답변을 최대한 길게 어떤 얘기든 갖다 붙여가지고 길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이제 AL이 목표이시라면 한 문제도 스킵 없이 끝까지 답변을 잘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스킵 자체가 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제 경험치를 좀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도 뭐 시험에서 평균 뭐 한 문제 정도는 답변을 좀 짧게 하거나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랬을 경우에 AL이 잘 나와요. 예. 최대 3문제까지 답변 안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AL이 나왔었던 경우는 언제냐면 다른 데서 엄청나게 길게 답변해가지고 이 발화량을 확보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표 잘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두 가지 질문에 한 가지 답변을 비슷하게 답변하면 감점 요인이 있을까요? 자, 이거는요, 그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픽은요, 한 사람이 채점합니다. 여러 사람이 채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답변을 쭉 다 들어봐요. 이 한 채점관을 이제 레이터라고 하는데 그 레이터가 다 듣고 채점하는데 앞에서 한 얘기를 똑같이 또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답변을 들으면 좀 한심하게 생각하겠죠. 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면접이라고 생각하세요. 앞에 한 얘기를 또 똑같이 하거나 비슷한 답변을 해버리면 전혀 그것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받을 수가 없겠죠. 감점 요인이 있을까요? 네, 감점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요. 한 가지 답변으로 비슷하게 답변하는 건 금물이고요. 하나의 소재, 하나의 이야기는 한 번만 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코로나19 관련된 얘기를 한다면 앞에서 코로나 얘기를 했다면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코로나 얘기를 하셔야 돼요. 코로나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백신 관련된 얘기, 뭐 변이주 관련된 얘기, 우리 삶에 끼친 여파, 뭐 여행이 어려워진 거, 뭐 자가격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방역에 힘써야 되는 것들,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된 얘기를 한다면 다양한 각도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말을 좀 만들어내야 뭐 그 준비를 미리 사전에 좀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같은 소재인 건 괜찮은데 같은 말을 똑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다른 문제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왜 나오는 뭐 질문이지 않은 게요. 어떤 주제들 보면은 질문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음식점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세 문제가 다 비슷해요. 다 같은 음식점에 관련된 질문들이거든요. 좋아하는 음식점이라든가. 자, 그럴 땐 여러분이 정확하게 문제가 뭐가 나오는지 오픽패스 같은 그런 앱에서 잘 보고 각각 어떤 컨텐츠로 얘기할지를 미리 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를 다 알고 준비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준비하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의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픽패스에는 정말 오픽에 나오는 문제가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각각 해야 될지 큐레이팅을 미리 준비하고 들어갈 수 있어서 이렇게 한 가지 답변으로 여러 가지 답변에 대응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낮춰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시험을 보다 보면 소재의 고갈로 인해서 할 말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짧게 답변하고 넘어가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런 일이 없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저희 오픽패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오픽 스크립트를 준비하면 채점관이 암기티가 나서 등급을 낮게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하나요? 프리스타일로 해야 하나요? 자, 이 질문의 대답은 정확하게 이렇다 아니다는 없어요. 자, 뭐 스크립트가 절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스크립트는요, 여러분 달달달 외워가지고 암기하듯이 기계적 암기처럼 발화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스크립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험을 150번 넘게 본 저도 아직도 스크립트를 준비해요. 여러분 뭐 강의 교재도 있지만 제가 나름대로 하고 싶은 얘기를 준비를 하는데 이걸 여러분이 스크립트는 뭐냐면 할 말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 표현들을 미리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AL까지 올라갈 수 있을 법한 그런 고퀄의 문장들을 미리 좀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정확도도 좀 올리고 문법도 좀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물며 한국어 면접 시험이라 하더라도 예상 질문이 있었다면 여러분 예상 답변을 써보고 그걸 그대로 외우진 않아도 비슷하게 답변하려고 노력이라도 좀 하고 들어갈 것 같거든요. 자,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IM2까지는 모르겠지만 IM2는 스크립트를 이용하되 프리스타일로 많이 해서 양을 많이 발화하면 모르겠지만 IH부터는요, 2000단어 이상의 발화를 하기 위해서는 스크립트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스크립트를 만드는 게 맞고요. 그 스크립트 자체를 구하시는 게 좋아요. 오픽패스에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똑같이 외우지만 않으면 돼요. 거기서 중요한 문장들이나 표현들을 반드시 뽑아다가 입에 완전히 붙여놓고 본인이 영작을 해야 됩니다. 영작을 하는데 그 문장들이 머릿속에 있고 입에 붙었기 때문에 그런 문장들을 이용해서 순서는 좀 다르게 하면서 본인의 소재를 많이 좀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픽패스에 나온 답변들을 중심으로 그것만 딱 하면 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꼭 포함된 플러스 알파의 하이브리드형 답변을 하시는 게 절대적으로 IH 딸 때도 유리하고요. AL 딸 때는 제가 봤을 땐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조건 말을 많이 했다고 여러분이 AL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정확도, 그 다음에 표현 고급도를 봅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아무한 대잔치처럼 평상시에 그 영어로 그냥 했을 때 뭐가 부족하냐면 관용구 같은 게 부족해요. 그 다음에 문장 시제 같은 것들이 고급스럽지가 않아요. 그 다음 문법 실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 요인들은 궁극적으로는 A를 주지 않게끔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에 쉬우면서도 고퀄의 표현들, 회화 표현들이지만 정말 관용구에 가까운 표현들이라든가 소재를 이렇게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잘 정리를 해놨으니 그거를 최대한 많이 외우셔가지고 문장을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통으로 외우지 말고 그래서 문장을 외워서 최대한 그런 발화를 시험에 많이 갖다 써서 양을 좀 늘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스크립트를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난 15년간 정말 수십만 명을 도와드렸는데요. 스크립트는 하나의 스크립트를 저희가 쓰진 않습니다. 매달 바꿔요, 매달. 매달 바꾸고, 교체하고,
오픽 문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픽의 소재들은 많이 바뀌겠죠. 왜냐면 시대가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후의 오픽 답변들은 아예 세상 다른 답변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의 어떤 환경을 저희가 아주 잘 반영해가지고 그것을 오픽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스크립트는 반드시 좀 갖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달달달달달 문장 15개를 순서대로 외워서 암기티만 나지 않게끔 발화를 잘 자연 발화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실제 오픽 볼 때 7, 80%의 문장들은 실제 교재에서 외웠던 문장들을 갖고 재구성하고 제가 영작해서 살을 붙여요. 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오픽 알 권리는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픽을 시작한 이래로 한 번도 여러분 마음이 변한 적이 없고요. 그 초심 계속 유지해가면서 여러분이 오픽에서 최종적으로 L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저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